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크레딧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계속해서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설렘,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불안감을 동반합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또 불확실한 미래에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네, 이 시간 연금 개혁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알아보기.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연금개혁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에 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동절기,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원 대책이 나왔던데 이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 동절기 대책을 제가 좀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됐고요. 예를 들면은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경로당에 월 난방비를 40만 원씩 드리기도 하고요. 예. 또 우리 아이들한테는 한 끼당 9천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밥 먹이는 것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또 다른 것도 또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금년도가 출생률이 좀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9년 만에 사실 원래는 추계가 해보니까 금년에 0.68이 되고 내년에 이제 0.65가 돼서 반등될 것 같았는데 예. 지난해 0.67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어제 저거 발표를 따르니까 0.74가 될 것 같다. 이 반등이 될 것 같다고 그러고요. 그 원인을 보니까 7월 달에는 전년 7월 달부터 1,510명이 더 태어났거든요. 8월 달도 한 1,100명이 더 태어났고 9월 달 같은 경우가 보니까 2,323명이 더 태어나가지고 아마도 좀 반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코로나 때 못했던 결혼들이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어제 우리 국민연금 공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드디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정말 그 7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니까 100만 명 넘는 분들이 83만 명, 또 200만 명 넘는 분들 계세요. 4만 4천 명이 200만을 넘기 때문에 점차 국민연금 제도가 좀 성숙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연금 개혁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설명해 주신 거는 세대 간 형평성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연금 기여금 인상 속도를 좀 차등을 두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여쭤볼 것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 결국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국민연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우리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이 1889년도에 비스마르크가 처음에 제도를 도입했을 때 많은 분들은 갖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라든지 질병은 의료보험, 또 우리 그 노령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또 산재는 산재보험 같은 게 있는 건데 네.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 때문에 가장 기본적 목적은 사실은 노후소득 보장입니다. 제가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사실은 국민연금입니다. 예.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우리가 거의 지금 이렇게 2,300만 명 정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해가지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직장인 같은 경우가 1년이 지나게 되면 한 달치 봉급을 사용주가 이렇게 넣어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그 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 있어가지고 원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삼총사라고 합니다. 이 소득을 보장해야 되는데 저희 국민연금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게 88년 돼가지고 이제 지금 30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인 가입 시간이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초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5세 노인들의 70%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33만 5천 원 주고 있는데 이걸 전체로 통과를 해가지고 다층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체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연금 제도를 통해서 이런 노후 생활 비용이 어느 정도나 충당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7월 10일 날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때 1,062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내년 되게 되면 이게 전체 소득의 우리 한 전체 중에서 20%가 넘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연금제도가 성숙이 좀 덜 됐다. 예. 또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이거 부동산에 가지고 계세요. 보통 70%가 부동산이고 30%가 현금 동산이거든요.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빈곤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국민연금 그 연관 조사를 따라 보니까 20년도에 평균적으로 부부는 277만 원 정도가 우리가 소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166만 원 정도의 예. 이 소득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여기 좀 나와 있잖아요. 네. 개인이 166만 원이고 그 부부가 277만 원인데 이것이 이제 적정 생활비고 그 밑에 파란 거 있잖아요. 예. 이것은 최소 노후 생활비입니다. 아. 개인은 124만 원쯤 돼 있고 부부는 19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연금공단에서 나왔던 그 자료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딱 많은 그 민간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간 은행에서 보니까 한 340만 원이 필요하다. 부부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어떤 분들은 책에 보면은 우리가 자기가 받던 지금 최종적으로 받던 금액의 70% 정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300만 원 번다고 그러면 3, 7, 22, 210만 원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예. 거고요. 또 500만 원 된다고 그러면 그분은 5, 7, 35, 350만 원 정도는 있어야만이 그 자기의 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이런 기본적인 생활비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마련이 된 셈인데 예, 예. 근간이 바로 국민연금이고 또 이걸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이 아닌가 기초연금입니다. 싶습니다. 예. 기초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기초연금은 저희가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도입을 했는데요. 그때 도입을 했음에 불구하고 그때 처음에 전국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10인 이상 사업장을 했다가 그 뒤에 95년도 돼가지고 농어민을 했고 점차 확산이 됐는데 예. 그렇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그거를 이렇게 노후소득 보장을 그 연금에 가입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예를 들면 8만 3천 원 정도 주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점차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예를 들면은 한 34만 5천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주는 그 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노인 전체의 70% 예. 그리고 혼자 같은 경우는 213만 원 정도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는 340만 원 정도의 이하인 계층에다가 주고 있는 우리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기초연금액을 좀 인상을 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인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판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연금이 정말로 소중한 제도인데요. 2008년도에는 8만 3천 원 줬거든요. 네. 그리고 2014년도에 20만 원이 됐습니다. 점차 쭉 늘어나가지고 이것이 34만 5천 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노인 인구가 지금 한 1,000만이 되게 되면 한 7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거를 해놨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40만 원 정도를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27년이기 때문에 근데 27년에는 모든 분들이 40만 원을 다 드리지만 여기 27년입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40만 원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언제? 26년부터요. 예, 드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이 얼마쯤 드리냐 봤더니 대략 제가 추산컨대는 한 500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쯤 되게 되면 아마 노인 전체 어르신 인구가 27년 되게 되면 한 700만, 800만이 한 1,100만, 1,200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500만 드리고 한 700만 된다면 200만 명 정도는 27년도에 예. 다 40만 원을 드리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4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인상이 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인상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른 그렇습니다.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원래는 27년도에 40만 원을 드리게 돼 있지만 네. 정말로 어렵고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26년도에는 저소득 어르신들 한 500만 원짜리 네.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르신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1960년도에는 국민소득 80%였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70, 80대신 그 어르신들이 정말로 힘들게 희생을 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3만 5천 불에 네. 우리 나라를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좀 더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우리 정부의 우리 후세대 임무다. 그래서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기초연금이 결국은 이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만 주는 연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득 상위 30%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도 좀 마련이 됐을까요? 예, 우리 국민연금을 다 이렇게 많이 받으시지만 아까 표변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전체가 받으시는 건 아니고 지금 한 50% 정도 받고 예. 계십니다. 못 받으시는 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초연금이라는 자체가 연금을 가입할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서 만든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36년밖에 안 됐지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평균 실가입률이 20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예를 들면 62만 원 좀 평균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더 성숙되다 보면은 지금 평균 그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0%를 받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42, 120만 원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 가지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고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고 이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병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생계급여가 좀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줬다 뺏는 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신다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예, 대응 방안도 제가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그 소득은 보장하겠다는 제도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 명은 71만 원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2만 원 자체가 예를 들면 70만 원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면 40만 원을 벌고 있다 그러면 31만 원을 이렇게 더 드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 끝에서는 70만 원이 보장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제도는 어떻게 지금 설계가 돼 있냐면 보통 우리가 20일 되면 기초생계의 생계비를 혼자인 경우에 71만 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첫 달에 이 기초연금은 첫 달에 이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65세가 되면은 그때의 25일 날입니다. 그때 33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첫 달 같은 경우에는 104만 원 정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달 보니까 이분이 기초연금으로 33만 원을 받네. 네. 그래가지고 기초생활경제비에서 33만 원을 제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33만 원을 드리게 돼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1만 원에서 33만 원을 제한 38만 원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 토탈하다 보니까 이것이 71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첫 달에는 104만 원을 줬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게 33만 원을 빼주고 있네. 네. 그래서 줬다 뺏는 임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저희가 그것을 단계적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20%, 50% 해가지고 50% 같은 경우는 17만 5천 원이거든요. 그 정도를 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군 출산 크레딧 제도입니다. 그 경력 단절 등으로 이제 연금, 기여금을 납입할 수 없는 기간을 이제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노후소득 보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크레딧 제도라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예를 들면은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둘째 아부터 12개월, 셋째 아 18개월 해주고 있는데 첫째 아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책 나왔던 것이 첫째 아도 요즘은 다출산인데 0.7이면 한 명도 다출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도 해달라 해가지고 첫째 아도 12개월, 아이 하나당 무조건 12개월 할 거로 계획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군 같은 경우에는 군 크레딧이 지금 6개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86년에 군대 갔을 때는 30개월을 했거든요. 그 30개월 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육군은 18개월, 또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달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6개월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주겠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육군 같은 경우에는 18개월을 그대로
자기 돈 안 내고 가입 기간도 인정을 해주는 예.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아. 해고는 예를 들면 그 20개월, 또 공고는 21개월을 다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청년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사실은 출산 크레딧, 군 크레딧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저희가 기초연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도 이 다층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도 좀 개선이 되는 것들이 있나요? 아, 그럼요. 사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서울시 삼총사가 돼가지고 사실은 자기 받던 봉급의 70% 정도를 받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퇴직연금 같은 경우가 한 653만 명이 가입을 하고 있고 이게 382조입니다. 점차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많은 분들이 중간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전세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자녀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퇴직연금으로 하겠다. 퇴직금을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90% 정도를 찾아가는 거에서 가급적이면 연금화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률이 낮습니다. 자기가 직장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그런지 원금 보장액이 거의 90%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익률이 3% 미만이거든요. 근데 국민연금도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6.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을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률도 배당됐다는 것도 있고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내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본인이 선택해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선택해서 낼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겠다. 예를 들면 세제 인센티브라든지 그걸 통해서 정말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이 삼총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는 277만 원, 개인은 166만 원 더 확장하다 보면 자기가 받는 소득의 70% 정도는 보장할 수도 하겠다. 뭐 그것이 저희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그렇게 좀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겠다는 싶은 겁니다. 생각인 예.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주 동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공은 뭐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이 사실은 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사실 현재 보험료를 9% 내고 대체율을 소득 대체율을 40% 받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매일 885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지 못하면 내년, 후년 그 이상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감을 하시지만 실제로 개혁이 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꼭 우리 개혁에 공감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